실무 경호관들은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1월 3일 날 첫 번째 영장 집행이 실패한 다음에 3일 동안 차벽을 세우고 전부 다 비상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1월 6일 날 그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영장을 반납하는 바람에 잠깐 문이 열렸거든요. 그때 경호관들이 쭉 나갔는데 나간 이유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나갔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3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거기서 대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생필품, 물이랑 밥이랑 먹을 걸 사들고 오면서 소위 말한 현타가 왔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네. 경비대가 가야 되는데 그 경비대에 경찰 특공대도 있고 네. 헬기도 있고 장갑차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수사관들이 사람이 그냥 몸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그 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호처를 뚫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100명이 가면 뚫을 수 있고 1000명이 가면 뚫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는 전부 경비대에 있는데 경비대는 움직이지 않아요. 경호처 전체 분위기는 어떻대요?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하여서 지금 벌이는 이 망건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다만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을 해내거나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수뇌부가 김용현 라인이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 한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호처도 수뇌부와 이 아래에서의 직원들의 이른바 MZ세대 직원들은 온도차가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지금 위에 수뇌부의 판단과 결정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그럼 원 변호사님 지금 경찰의 계획대로 수뇌부가 다 체포가 된다거나 할 경우에 상당히 경호처가 바로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 윤건영 의원이 좀 네. 경호처 내부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경호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이렇게 내부적으로 단결이 돼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경호원으로서 임무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 쪽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좀 많이 좀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수사관들이 가는 걸로는 그 경호처의 스크럼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경비대가 가야 되는데 그 경비대에 경찰 특공대도 있고 헬기도 있고 장갑차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수사관들이 사람이 그냥 몸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그 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호처를 뚫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100명이 가면 뚫을 수 있고 1000명이 가면 뚫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는 전부 경비대에 있는데 경비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경비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101단 문제도 지금 그 근접경호를 하고 있지만 101단 또 경호처의 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국수본이 가지고 있는 수사관들로 해서 과연 이 체포 집행이 가능한 건지 저는 그 수사관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단순히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뚫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지금 현재 이 관저 경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3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저 모습 같이 볼까요? 여기가 지금 관저라는 거죠. 관저를 가장 초근접에서는 경호처가 이 경호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오면 근접 경호로 경찰이 경호를 하고 있고요. 이 외곽 부분을 군이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제 그제 상간에 나오는 얘기가 일단 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에 55 경비단 우리 휘하에 있는 군 경비단 이거 투입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에서도 우리가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집행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군과 경찰은 그대로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는 게 그럼 경호처라고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경호처도 수뇌부를 다 체포를 하면 생각보다 쉽게 뚫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도 경호처가 지금 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변호사님 사실 말씀이
이게 그냥 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경호처만 남는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뚫리진 않을 거리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뇌부를 체포하면 그 밑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경찰청이나 군을 보면 그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먼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직무대행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쓸데없는 지휘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호처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뇌부를 체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휘를 내리는 사람들이 이 수뇌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너네 절대 스크럼 풀지 마라, 절대 저지선 뚫리면 안 된다, 무조건 막아라 라고 수뇌부에서 그렇게 지휘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문을 열기가 힘들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하면 실무 경호관들은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1월 3일 날 그 첫 번째 영장 집행이 실패한 다음에 3일 동안 차벽을 세우고 전부 다 비상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1월 6일 날 그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영장을 반납하는 바람에 잠깐 문이 열렸거든요. 그때 경호관들이 쭉 나갔는데 나간 이유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나갔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3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거기서 대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생필품, 물이랑 밥이랑 먹을 걸 사들고 오면서 소위 말한 현타가 왔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무관들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관저를 감싸고 있는 1차, 2차, 3차 이 근접 경호선이 뚫릴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지금 상당히 좀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왔던 게 경찰에서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특공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네. 경호처 지휘부 4명 검거가 관건이다. 지금 경찰의 계획상으로 봤을 땐 이 결론적으로 이 수뇌부를 이 4명을 검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경찰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특공대 투입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는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 조은희 의원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리고 앞으로 2차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수본부장은 공수처로부터 협의 요청은 사실은 있지만 현재까지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식 협의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 시기와 방법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는 없고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행안위 의원들이 지금 경찰청을 항의 방문을 했었죠, 어제. 하고 나와서 한 얘기가 소설 같은 얘기다. 특공대, 뭐 장갑차, 헬기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재용 변호사님. 네. 특공대를 투입하지 않고도 뚫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특공대를 투입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기서 그 국수본부장이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특공대가 없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가 이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특공대가 투입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쪽,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쪽에서 특공대가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특공대 투입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상대 측, 즉 경호실에서도 다 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먼저 중화기가 보이거나 하면 저쪽을 자극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특공대가 투입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특공대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오히려 특공대가 투입이 되는 게 더 안전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런 거였었죠. 현재는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투입할 생각이 없다. 현재 없다는 걸 수도 있고 앞으로도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선 특공대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것만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에선. 그럼 특공대를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경찰 윤체포에 1000명 동원령. 1000명을 동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는데 인해 전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좀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경찰 체포저지 26명 신원 확인을 경호처 압박. 마수대 투입 방침입니다. 마수대, 마약 수사대를 투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공대는 안 넣는데 특공대 말고 1000명으로 인원 많이 늘어가고요. 그리고 마약 수사대도 투입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관련해서 아까 살짝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원 변호사님.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거 불법이다. 이 규정이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앞서서 했었거든요. 마수대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관을 기본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국수보는 경비 쪽에 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저기 101단이 지휘권이 없다, 경호처가 뭐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는데 국수본 또 경비에 대한 지휘권이 없고 그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특공대 헬기 장갑차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려 그래도 지상으로 투입하려 그러면 장갑차가 가야 되고 공중으로 투입하려고 그러면 헬기가 가야 되는데 경호처가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경고 없이 격추시키겠다고 헬기가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혈 사태가 나올 거라는 거 뭐 불을 보듯 뻔하고. 근데 이 많은 수사관들을 투입한다 그러지만 인해 전술이라는 게 사람이 몸으로 완력을 쓰는 인해 전술이라는 거는 뭐 중공군도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포를 가지고 움직이는 인해 전술이지 화기를 동반하지 않은 인해 전술은 인해 전술이 아니고 화기가 있는 상대를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게 효용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걸 인해 전술로 효과가 있을까? 나는 안 될 거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변호사님. 저는 뒤에는 이제 특공대가 예비조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제 스크럼을 짜고 있다든지 어떤 전략 전술을 짜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지난번에 1차 집행 때 갔을 때 상대에서 이제 스크럼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그냥 이제 일반적인 수사관들이 가서 체포를 하는 것, 4인 1조로 뜯어내서 체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특히 마약 수사대나 조폭을 검거하는 이제 광역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체포 경험이 굉장히 많은 베테랑 수사관들이 많습니다. 조폭을 검거했을 경우에는 보통 조폭들이 이제 무기라든지 쇠파이프, 강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검거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경우도 다 했던 사람들이고 또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도 마약범들은 보통 이제 약물에 취해서 굉장히 뭐 괴력을 쓴다든지 현장에서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체포를 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체포를 한다면 저는 1000명이라면 일시점 1000명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최대한 400명까지도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시점 1000명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예비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제 특공대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인해 전술은 안 된다, 아니다, 가능하다라고 이게 좀 갈렸어요.